복음 통일을 위한 남북 소통 프로젝트 오 자유. 네, 한 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 자유 MC 배우 송건우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밝은 에너지로 꽉 채워주신 우리 남북 통일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강찬 목사님, 왜 이제서야 오셨나요? 너무 오랜만이세요. 저도 빨리 나오고 싶었는데요. 네. 일정이 안 끝나가지고. 네. 미국 갔다 왔거든요. 미국. 한 거의 50일 갔다 왔어요. 그거 영어만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영어로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 영어. 예, 지금 한국에 오니까. 네. 또 이렇게 한국 분들 보시니까. 네. 탈북 가족석에 또 새로운 탈북인이 오셨습니다. 방송에서 종종 뵈었던 기억이 분명히 납니다. 오늘 이 굿TV 스튜디오에 오셨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박유성 씨. 네, 환영합니다. 너무 잘생겼어. 네, 직접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네. 너무 한대를 해주시네요. 와, 정말 오고 싶었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북도 해령시에서 살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8년에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민 박유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성 씨. 아니 보통 이 남남북녀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보여주는. 와 이거 위기감 생기는. 너무 잘 생기셨어. 원래 해령에는요 여자고 남자고 다 이뻐요. 아 그래요? 네, 네.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사셨어. 이제 위기감 가지셔야 돼요. 네. 이야 말씀도 잘하시고. 다들 여기 남자분들이 당황하셨어. 긴장했어. 아니, 말씀을 긴장하셔야 너무 돼요. 잘하셔가지고. 네. 긴장했어. 네. 나 어디 가서 말로 안 되지 그냥. 네. 나는 상태 오빠 이렇게 당황하는 거 처음 그러니까, 봤어. 그죠? 얼굴이 빨개지셨어. 아니 그냥 한 방에 그냥 딱 정리를 하시네. 보기에도 네네. 상당히 젊으실 것 같은데 몇 년생이세요? 저요? 네. 저 91년 양띠. 양띠. 나도 양띠다. 너 91년생이었어? 심지어 제가 더 어리죠? 어려. 세상에. 야, 갑자기 진짜. 네. 울지 마요, 울지 마. 아니 나 가만히 있어야 될 것 안 돼, 같아. 안 돼. 아니, 사실 저도 그렇고 상태 씨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당황했습니다. 유성 이럴 때 씨가 조용히 있는 게 이기는 거예요. 조용히 있는 게. 조용히 있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오늘도 역시나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남북 극장. 선정아, 너 요즘 말에 보기 너무 힘들어. 너 이렇게 바쁜 거야. 나 보고 싶었어? 나 보고 싶었어? 그건 아닌데. 아이고 사실은 내가 요즘 너무 바빴게 했는데 공부하느라. 공부. 왜냐면 요즘 엔잡러가 대세잖아. 그렇지. 이 엔잡러가 돼보려고. 나도 부캐 부자가 좀 돼보려고. 국회 부자. 그래. 맞아, 요즘 100세 시대잖아. 이거 직업 하나로 평생 못 가거든. 근데 이렇게 좀 너도 말이야, 날씨가 좋을 때는 노동개미처럼 일만 하지 말고 원적 좀 가고 그래, 원적 좀. 그러니까 내 말이 원정을 좀 가야 되는데 근데 엔잡러가 멀리 있지 않았어. 어디 가까운 데 가까이 있었어. 오! 우리 수혜실 언니, 선아 언니, 수혜, 유나, 본캐는 물론 부캐까지 완전 잘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해. 궁금해? 완전 궁금해? 궁금해. 알았어.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본캐, 부캐, 남북한의 이중생활. 네, 오늘도 헌신의 연기를 보여준 우리 남북극장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이 들리셨나요? 네, 아까 전에 네. 원적 좀 가라. 원적이 소풍 간다는 얘기거든요. 아, 예, 진짜 예. 완전 다른 말이네요. 네. 원적 간다. 원적 개선이 아니고요. 저도 그렇네. 또 노동개미. 네. 노동개미. 열심히 일하는 개미. 예, 일만 하는 개미. 예, 일개미. 그래서 그런지 우리 수혜실 언니가 너무 공감하시더라고. 일 너무 많이 하시잖아. 맞아. 들개미예요. 허리도 날씬하고, 허리도 날씬하고, 개미 허리 잘라고. 승실 씨가 오시니까 또 분위기가 확 삽니다. 네. 한 가지 직업만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공식이 벌써 깨진 지가 오래입니다. 이제는 N잡, 멀티잡의 시대가 됐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란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은 좀 다르지만요. 오늘 남북한의 이중생활,
아니죠. 엔잡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 20년 전만 해도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통하던 시대였어요. 이제는 평생 직장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회사에 취직을 하면 그곳에 뼈를 딱 묻겠다 이런 열정으로 일을 했었는데 상태 씨 네. 이거 얼굴 표정 보세요. 아우, 우리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녹화 전에. 네, 공감이 잘 안 되시죠? 아니 맨날 처음에 시작부터 우리 유성 씨한테 네. 그냥 펀치를 한 대 맞아갖고 정신이 없어. 네. 근데 맞아요. 네. 평생 직장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 네네네. 저도 그 한 직장만 다니는 게 아니라 뭐 KBS도 일하고 MBC, SBS 또 이렇게 맞아. 구TV까지 여러 일을 해야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다른 일들을 할 게 너무 많아. 그런 일들을 해야 돼. 왜? 또 가장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걸 또 다 하려면은 여러 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우리 생각이 상태 들어요. 어머니 엄청 네. 하시네요. 그 정도로 힘들었다. 힘들어. 맞아. 저뿐만 아니에요. 저도 오빠 다음으로 2년 있다가 MBC의 공채 개그우먼으로 이제 데뷔를 했는데 저는 그 MBC가 저를 책임져 줄 줄 알았어요. 맞아. 진짜. 근데 6개월밖에 기한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정 씨나 상태 씨처럼 항상 우리가 거기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북한도 사실 나라에서 직장을 사실 배정해 준다고 우리가 예전에도 다 배우셨잖아요. 근데 원치 않게 평생 직장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태어나면서 다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월급이 없어. 월급이 없어. 응. 그야말로 노동개미죠, 그냥.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월급을 3,000원에서 4,000원 사이 주거든요. 한국 그 하나로 계산하면 7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달에요? 한 달에. 그러니까 그건데 이제 쌀을 사려면 쌀이 7,000원 가까이 간다는. 근데 저번에는 9,000원도 넘어갔을 때요. 그러니까 그러면 쌀 1kg 사려면 3개월을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북한이야말로 이게 뭐 강제적인 평생 직장을 갖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 그럴 수밖에 없네요. 북한은 이제 네. 사회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전체주의고 국가가 모든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유나 씨가 말한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되고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만년 공무직이 되는 거예요. 공무직. 대신 북한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우리 유나 씨가 말한 것처럼 노동자들 월급이 3,000원 북한 돈으로 4,000원인데 작년에 북한이 일률적으로 일정한 회사에서 10배를 올렸어요. 노동자 월급을. 근데 전체적이진 않다는 거죠. 뭐 평성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돈을 현금으로 주면 되는데 카드를 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드에다가 월급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저금소나 이런 은행들이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노동자들이 월급을 10배를 올려주는 대신 쌀을 시장이 아닌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식량 판매소에서 사게 하고 월급을 카드에 넣어줌으로써 국가은행에 돈을 들어오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이거 너무한다. 네. 북한은 다 공무직이고 이러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이 직장에서 이 공무직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까? 이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가에서 안 내보내요. 뇌물을 주고 공무원에서 탈퇴를 해야 되는 남한하고는 반대의 입장이죠.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 얘기 했어요. 아, 나는 사회주의 월급 받아가지고 자본주의로 생활해야 된다고. 우리나라도 근로자 평균 근속 연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네네.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어때요 지금? 근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 때 얘긴데 취업을 하면 거기서 이제 일하고 평생 이제 거기서 일을 해서 61세 이제 일을 그만두시는 그런 정년이. 네, 그래서 한 직장에서 그냥 평생을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 북한의 시스템 한데 국가에서 주는 걸로 먹고 못 사니까 직장에다가 나의 조직은 걸어놓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일들을 자기 장사나 사업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네.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그런 걸 되게 이제 긍지스러워 하셨거든요. 네. 내가 몇십 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했다. 예. 그치. 한국도 예전에 그랬어요. 네. 자부심. 맞아, 맞아. 자부심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저희 세대 때쯤에 와가지고는 아니 뭐 젊어서 고생, 늙어서 고생. 그러니까 젊어서 어떻게든 좀 이제 눈치만 반짝반짝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은 잽싼 똥개가
따끈따끈한 똥을 먼저 훔쳐먹는다. 그만큼 이게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잽산 똥개가 돼야 되는 거죠. 눈칫밥. 눈치를 봐서 직장들을 이제 막 옮겨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군대를 갔던 게 베이스원 연락소에 가서 거기서 이제 2년간 근무를 하다가 2년 만에 잘려서 나와서 제가 이제 학교를 들어갔다가 거기서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바로 또 해외를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돈을 찾아다니는 직장이 된 수만 거예요. 있다면. 네, 벌 수만 있다면. 한국도 이제 청년들이 예전에는 막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해서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지금은 그렇더라고 지금도. 네. 근데 그래도 지금 많이 줄어든 게 꼭 대기업에 가려고만 목숨 걸지 않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찾아가지고 수익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직업이 제가 이걸 여러 개 있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뭐 거의 다 그렇지 네. 않으세요? 그죠? 다재다능하기로 아주 소문나 우리 탈북 가족들인데 본캐 활동 모습이 어떠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로저스. 짐 로저스. 아, 수혜 씨. 너무 이쁘신데? 아, 한복이 저렇게 예쁜가? 바리스타도 또 하시고. 어머나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야, 아, 유성 씨. 이야, 내 생남. 언니, CEO의 모습이죠, 그죠? 네. 야. 멋있다. 진짜 한마디로 멋있어. 멋진 여자. 네. 자, 우리 뭐 순실 씨, 유나 씨, 수혜 씨, 유성 씨, 선아 씨 모두가 그 본업에 충실하신 모습 보니까 또 그 자리에서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겠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피나는이 아니야. 피 타는 노력을 했어. 피 타는 노력. 정말 열심히 하는 그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활동을 저는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네. 글 쓰는 일이다. 글 쓰는 일. 이제는 저는 2012년에 한국에 와서 2013년부터 그 인터넷 신문사에서 기자를 4년을 전기자를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나 정도면 한국에 와서 기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했는데 네. 왜냐면 북한에서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남과 북의 글쓰기가 같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북한은요 길게 늘어나요.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하는데 하는국은 그게 아니에요. 육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어디서 언제 간결하게 사고가 일어났다 어디서 소방대가 출발했다 이건데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합뉴스 기사 했잖아요. 그게 제일 표본이었어요. 그걸 펴놓고 제가 모방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내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을 밀어내면서 한국 글쓰기를 채워 넣어야 되니까 진짜 그 통일부에서 하는 글쓰기 그 교육을 받았는데 처음에 글짓기 숙제를 딱 했는데 제가 꼴등을 했어요. 46명인가 했는데 근데 그때 약간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야, 근데 다 20대인데 저만 40대인 거예요. 근데 제 짝꿍이 미국 대학생이었는데 한국계 미국 대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이 아이한테 제가 배워서 마지막에 저희가 글쓰기 했는데 제가 1등. 그때 꼴등에서 1등으로. 그래서
그래서 그때 저는 자신감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남북하나재단에서 이제 프리랜서 기자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기자님 글 너무 잘 써요.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어떤 기사를 쓰라면 지금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글쓰기는요. 할수록 느는 게 아니라 할수록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되게 그래서 제가 노력을 했고 지금도 저는 뭐 이제 아까 화면에 보시던 것처럼 라디오 KBS 라디오, 네. 13년 진행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바리스타 금토일을 일을 해요. 가게를 제가 단독으로 보는데 저 그거 있잖아요. 자기하고 하던 다른 일을 하면요. 희열이 넘쳐요. 맨날 컴퓨터에 한다 토 하나 띄어쓰기를 하다가 와 하면 그리고 막 그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모르는데요. 저는 그게 필요 없다고 해요. 그냥 세 글자만 하면 돼요. Hi, thank you, ice, hot.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 중에서 내가 하는 일 중에서 뭐가 제일 행복하냐? 나는 커피 만드는 일. 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모양도 너무 이쁘게. 네. 너무 잘하셔. 아니, 유성 씨도 엄청 열심히 그냥 진짜 전문가 포스가 강의도 하시고. 진짜 막 팬과의 대화처럼 맞아. 하시던데. 아니, 저는 이제 그 한국에 와서 사실 뭐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전 제일 어려웠던 게 영어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영어 잘해요? 이석 씨? 그러니까 지금 못하는 얘기부터 시작하니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했으니까 영어가 사실 뭐 한국의 언어라는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뭐 비슷한 부분이 많잖아요. 또 같은 언어를 쓰고. 근데 이제 한국에는 영어를 너무 많이 쓰니까 이게 뭐 놀 때도 영어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친구들이랑 놀 때도 뭐 영어가 다 영어니까. 그래서 제가 다니던 학교, 그러니까 대학교 중에 그냥 학교 그냥 휴학하고 무작정 미국에 2년을 와우. 갔어요. 야. 근데 이제 또 그냥 가는 것보다는 의미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던 중에 미국에 이제 그 DTS, 그러니까 예수전도단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또 이제 뭐 현지에서 이제 친구들과 이제 바이블 스터디도 하면서 또 영어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발판이 돼서 쭉 그게 한국으로 와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제가 지금 금융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FC라고 이제 파이낸셜 컨설턴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정말 많은 용어들이 다 영어예요. 사실 그게 뒷받침이 없었으면 지금의 하는 일을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와, 선견지명 있으셨네. 순실 언니도. 유망주. 부캐. 부캐. 아니, 이북 음식 CEO로 본업인지 아니면 네. 예능 유망주가 본업인지. 본업이 뭐냐고. 본업이 뭐예요? 본업. 아까도 우리 수혜 씨가 뭐 네. 그냥 저는 예능이 아니라 그냥 요리, 음식 전문으로 먼저 일선이를 찍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영어를 배우겠어, 뭐 공부를 하겠어, 41살에 와가지고. 그래서 모르겠다, 이씨 하자 해가지고. 모르겠다. 영어 나왔네. 네. 영어 나왔네. 괜찮아요. 에이, 모르겠다, 에이 해가지고 에이. 뭐 했냐면 어머니가 요리사였거든요. 엄마가 하던 요리들을 꺼내서 지금 한국에서 누구나 다 먹는 김치, 또 그다음에 냉면, 만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하면서 뭐 한 번에 일어났겠습니까? 망하고 또 하고 망하고 얘네들이 다 알죠. 몇 번을 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망해도 하자. 네. 그래서 그냥 대단하시다. 포기하지 않고 네, 잃어먹었던 것들, 망했던 것들 다 찾았어요. 그래갖고 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결국 본캐는 요리사시네. 그죠? 저 김치 주셨거든요. 김치요?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베풀기도 잘하시고. 맞아. 네. 인상도 좋으시고. 맞아. 또 이런 언변도 있으시니까. 네. 맞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착하시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지금 하나님께서 잘 또 이렇게 그동안 노력한 게 있으니까 이거 세워줘야겠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아니 그래서 네. 지금 우리 이순실 씨 얘기하는 걸 계속 들으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 다방면으로 일하시는 거를 우리 부캐 부자시니까 그 일상들을 싹 저희가 따라가 봤잖아요. 그걸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맘마 먹자, 맘마. 애들이 불렀구만. 안 달려와? 맘마 먹어, 맘마. 원래 얘를 낳았어요. 얘는 제일 작은 애고 병들었댔어요. 얘 엄마가 딸을 보고 싶어 할까봐
그냥 얘 이렇게 같이 있으라고. 이 새파란 것들은 다 2개, 3개씩이에요. 어우. 촬영 가는데 집에서 제가 다 메이크업 하고 가요. 방송생활 15년 했더니 메이크업 혼자서 잘해요. 과자를 꺼내러 가야 돼. 김일성 생일날마다 김부자들 생일날마다 이렇게 나눠주는 맛있는 과자예요. 다 할 때마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에 제가 가지고 가죠. 한번 드셔봐요. 감사합니다. 드셔봐요. 오늘 KBS 4단기 촬영 나가고 있어요. 배차 타려면 또 나가서 준비하고 기다려야죠. 갔다 올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셨으면 전화하시지. 아이고, 나는 또, 아이고. 기자님, 내가 맛있는 거 하나 드릴까? 예. 자, 하나 먼저 드셔. 그거 아마 기사님은 옛날 그 과자 생각날 거예요. 가방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나요? 아이, 방송하면서 꼭 있어야 될 화장품, 열쇠, 차키, 사탕. 없어, 그다음에? 아유, 앉아있다네. 간 오면 그냥 뭐 다 주고 싶어갖고 또 간식도 좀 한번 나눠주려고. 한번 따라와요. 계심둥.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로 뭐 이렇게 집에서 먹으라고 간식. 아유, 우리 집이죠. KBS 물건인데 별봐. 더 드셔이? 고맙습니다. 남으면 더 줄게. 너무 잘 됐어요. 그렇죠? 계심동. 선물이 왔지요. 요 과자. 요 과자. 왜 이렇게 손이 커? 요거는 그거. 네. 샴푸래. 아니, 이것도. 자, 이거 언니가 하나씩 더 줘. 아니야. 아, 언니들 먹어. 충분해. 그거 먹으라니까. 네. 잘 하셨잖아요.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애 낳을 때가 메뉴를 이제 홈쇼핑처럼 내가 한번 해봤다. 그러니까 저희 팀의 분위기 메이커이자 없어서는 안 돼요. 네, 최고의 출연자이자 보스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감독님들 나눠서 드셔. 네, 과자. 나 찍는 감독님 요거 먹어. 감사합니다. 예쁘게 찍어. 전현문 동지. 남북 정상회담이요. 자, 어머. 먼저 잘해봅시다. 거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거저 화이팅입니다. 자력 갱생 하시라요. 자력 갱생 강고 분투. 이거 원래 보던 거잖아. 그죠?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세상에. 네, 이 VCR을 보니까 저는요, 순실 씨 이 노력의 결실이 이렇구나 알 것 같습니다. 성실함, 그죠? 인정, 성실함 인정. 아니 저번에 방송하고 이제 제가 사진을 올렸더니 진짜 저희 이제 가족이 이분 되게 유명하시다고 하면서 맞아. 진짜 요즘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이따 사진 찍어요. 그렇죠? 네. 실감하세요. 어떠세요? 네. 기존에 하던 방송에서는 팬층이 그냥 50대, 6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여서 그냥 감자철에 집에도 가면 맨 복도에 감자, 사과 이런 거 농산물이 가득했는데 지금은요 KBS로 가니까 학생 아이들이 순실 언니 하고 아까 그 슈퍼스타고 나오고 아이들이 해준 거예요. 예, 동네 아이들이 해준 거예요. 예. 7살짜리 동네 꼬마한테도 언니야? 언니야? 돈 1,000원 주고 언니라고 부르면 용돈을 줘. 언니라고 불러서 주는 거야. 우리가 배운 게 세뇌밖에 없거든.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 세뇌를 시키시는 거예요? 경비실 아저씨들도 나 지나가면 순실 언니, 순실 언니. 네. 그리고 가시면서 또 경비원분들에게 또 뭐 나눠주시고. 다음에게 달래요? 다 그러니까. 미용실도 다음에게 달래. 얼마나 동네 좋아. 미용실. 언니 따라다니면 먹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많이 먹입니다. 그럼 우리 북패널 중에 내가 이렇게 부캐를 도전했다가 실패한 부캐도 혹시 있을까요? 너무 많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살면서 도전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걸 다 이룰 수는 없잖아요. 맞죠. 네, 하고 싶은 거 다 이룰 수는 없고. 저는 사실 한국에 와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좀 많이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그거를 일이랑 부합 딱 결부시켜서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승무원을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려. 키도 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승무원 또 학원을 등록했죠. 그 한 6개월 동안 이제 교육을 받고 그다음부터 서류를 이제 내기 슬슬 시작했는데 2019년에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아이고 우리 코동무가 항공사들에서 다 이제 있는 사람도 이제 다 이렇게 쉬게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장기간 되다 보니까 이제 또 그거는 실패로 돌아갔죠. 저는 사실 그 공무원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도전장을 내밀어서 서류 면접에 합격했고 마지막에 최종 면접에 가니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정말 달달 외웠거든요. 네. 예, 제가 주민센터 가기 위해서. 근데 그 공무원 시험장에 딱 들어가니까 그 분위기. 새카만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발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래서 그다음 나는 아니야 나는 심장이 대단한 여자야. 나 압록강 걷는 여자야.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수험 번호를 딱 부르는데 그 면접실에 딱 들어갔는데 사람을 한 명을 앉혀놓고 면접관이 한 10명이 딱 앉아있는데 한 사람이 질문할 때마다 이렇게 자기 전등을 딱딱 켜면서 딱 켜고 자 뭘 제가 말을 못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 주민센터를 뭐라고 하죠? 행정복지센터잖아요. 네. 이 말이 생각이 나. 행복복지센터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벌써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데 여전히 제가 불합격된 거죠. 그래 다음번에 한 게 그때 당시 한국에서 가정폭력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정폭력 상담사 그걸 내가 쳐봤는데 보니까 의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때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제가 심리적으로 막 아팠는데 가정폭력이라는 건 이 사람의 심리적인 아픔을 내가 치유해줘야 되는데 나도 힘든데 이 사람이 그 폭력을 들으면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 아들이 너무 반대했어요. 엄마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사실은 도전을 했다가 이렇게 좀 부캐를 얻지 못한 것도 있었어요. 아쉬우시겠어요. 그죠? 네, 아쉽죠. 그러니까. 네. 그래도 뭐 우리나라 말에 이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맞아요. 네. 실패의 경험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게 모여서 사실은 성공이 되는 거죠. 아,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되죠. 저는 그 승무원 학원에서 웃는 법 되게 많이 알려주거든요. 웃어야 되는데 고객 만날 때 웃는 이거 잘 못 웃어요. 이게 이빨 보이는 게 좀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연습을 따라서 이제 딱 웃으니까 사람들이 자본주의 미소. 맞아. 어디서 그렇게 잘 배웠어? 자본주의 미소. 이렇게 어딜 가나 이렇게 맞아, 이게 이 미소가 자본주의 미소야. 네, 이렇게 멋있어. 아유 많이 배웠죠.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번에는요, 박유성 씨의 탈북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먼저 아버지께서 한국에 오셨다고.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어서 유성 씨가 탈북을 하셨다고 하는데, 한 명이 탈북을 하면
그 가족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맞아. 그렇죠, 맞아요. 특히 보이부에서 엄청나게 뭐 이렇게 괴롭힐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또 이렇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쓱 사라진 게 아니라 북에 있을 때 사고를 좀 치고 가셨어요. 사고요? 네. 어떤 사고를 치셨길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북해로 이제 사람 찾기라는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이냐면 이제 6.25 때 이산가족들이 많이 발생이 됐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적십사를 통해서 이산가족 만남을 신청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만나주는 사람들이 되게 북에 충실하고 맞아. 출신 성분이 좋은 그런 남쪽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만 추려서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남쪽에서는 만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데 북한에서는 아, 그 사람 돌아가셨어. 뭐 몰라.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네. 그냥 계속 얼버무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가족을 찾다가 단념했는데 내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탈북민들이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 아직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벙찌는 거죠. 아니요. 북한에서는 죽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 그 옛날 정보 6.25 때 정보, 그 전에 정보를 주시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나가서 막 찾는 거죠. 그래서 찾아서 찾으면 그분들을 모셔서 이제 중국으로 오시고 그리고 이제 남쪽에 있는 가족들은 중국으로 가서 이제 한 일주일씩 이제 정말 이산가족 만남을 하셨어요. 오늘 하셨는데. 몰랐던 사실이거든. 네. 그러면은 이제 남쪽에 있는 가족분들은 지금 정말 죽기 전에 이제 자기 가족을 한 번은 뵀으니까 그런 고마움도 표현하고 해서 꽤 짭짤했어요. 아, 그렇죠. 목숨 네, 걸고 하는데. 목숨 걸고 하는 일이고. 네. 근데 이제 남쪽에랑 이제 이렇게 뭐 통화하고 만남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북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일이에요. 위험한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어디 출장을 한 일주일 갔다 왔는데 집에서 이제 기름 냄새 풍기고 돈을 좀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번 있다가 이제 보이부에서 데려다가 죽친 거죠. 너 돈 갑자기 어디서 생겼어? 그렇지. 아니 네. 어떻게 쌀밥 먹어, 어떻게 기름 먹어 이런 걸. 티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돈을 또 달러를 또 워낙 많이 주세요. 네, 또 그거를 저희도 또 아버지가 이제 교육시키거든요. 가서 어르신 이거 가가지고 조금씩 정말 티 안 나게 쓰세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왜냐면 평생 어렵게 사시고 배고프게 사신 분들이 보이부에서 죽치니까 아이고 함경북도에 그 박병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버님 성함. 가족 만나게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아이고. 아버지 이름 나왔죠. 그래서 그게 이제 몇 번 그렇게 돼가지고 아버지는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셨죠. 그래서 사고를 그렇게 치고 가셨어요. 아 그러면 유성 씨한테도 똑같이 반복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들이? 보이부에서. 일단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뭐 남쪽으로 갔는지 뭐 중국으로 갔는지 일단 행불로 돼 있으니까 와서 저희한테 계속 회유하는 거죠. 아버지 어디 갔니? 그래서 저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금캐러 간다고 했는데 네. 뭐 소식이 없는데 좀 찾아주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어머니랑 한 2년 동안 연기를 했어요. 연기를 네. 연기 아닌 연기. 연기 아니. 그래서 북한 분들이 연기를 되게 잘하세요. 네, 살면서 그냥 삶이 연기거든요. 삶이 연기야. 저 삶의 연기에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도 연영과를 갔어요. 연기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늘거든요. 훈련이 돼. 자동으로 훈련이 돼. 메소드 연기. 살기 위한 연기. 그래서 2년 동안 그 보이지더니 집에 매일 왔어요. 초반에 와서는 제가 클래식 기타를 배웠는데 자기가 할 줄 안다고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배워두다가 되게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기 안 하면 그다음부터는 약간 협박하기 시작해요. 포섭하다가 안 되면. 안 되면. 협박을. 네.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초반에는 집에 와서 아침에 한 10시쯤 와가지고 점심시간까지 앉아있어요. 그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먹을 밥이 별로 없고 하니까 있는 밥 덜어서 이제 그 사람 준단 말이에요. 그럼 밥을 먹어요. 집에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누워서 자요. 어머. 거의 무슨 땡깡 부르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한 6개월 해요. 6개월이나. 그러면은 또 저희는 그거 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큰일이 나니까. 그치.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그러니까 거기서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심해서 오기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국경지대에 살았는데 거기를 이제 다 접고 이제 어머니가 있는 이제 함경북도 함흥 쪽에 나가서 한 6개월 사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와라 해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오게 됐어요. 탈북 과정에서는 정말 고비고비 정말 힘든 일이 정말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잊혀지지 않았던 순간 이때는 정말 너무 긴장하고 너무 힘들었다. 정말 죽을 것 같았다. 목숨 걸고. 그러니까 탈출하는 거니까. 이제
이제 걸음걸음이 다 위험하고 기억에 너무 많이 남죠. 근데 이제 많은 기억들 중에서 제가 좀 철이 없었어요. 네, 18 철이 없어서 네. 18살인 것도 있고 제가 이제 두만강에서 이제 베이징까지 올 때까지는 굉장히 긴장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다가 이제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곤명이라는 데까지 오는 열차를 탈 땐 약간 긴장이 풀려요. 이제 북한에서 멀어지니까 물리적으로. 그치. 많이 왔다고 생각했으니까. 네. 그리고 기차 칸에서 이틀 동안 타고 가는데 브로커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계속 자는 척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틀을 계속 자는 척 해요? 사람이 그게 불가능하니까. 18살로 가만히 있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근데 또 신기한 것도 많잖아요. 전 해외를 처음 나와봤으니까. 네, 그렇지. 해외지, 해외. 첫 해외지. 그렇죠. 해외지. 네, 막 샬라샬라샬라 하고 막 맛있는 게 막 많고 막 이런데 제일 눈에 들었던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열차 안에서 이렇게 판매원이 뭘 팔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를 지나서 미얀마를 가서 거기서 이제 산행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합니다라고 브로커가 안내를 해주는 기억이 있어요. 그러려면은 전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후레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 판매원이 굉장히 특이한 그 배터리가 안 들어가는 이렇게 손으로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키는 그런 후레쉬를 팔더라고요. 그게 너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어야지. 그래서 주머니에 봤더니 20원짜리가 중국 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아끼던 거를 꺼내가지고 중국말이 전 안 되니까 냈어요.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이제 받았어요. 근데 분명 제가 듣기에는 이거 5원짜리였거든요. 근데 제가 20원을 주고 하나를 받았는데 잔돈을 안 주는 거예요. 잠깐 제가 이성을 놨어요. 북한 장마당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이고. 근데 돈을 못 받았어요. 잔돈.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던 입이 왜 돈을 안 줍니까? 이러면서 이제 열차 안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중국어로 막 얘기를 하고 나는 이제 막 못 듣고 그래서 이제 공안을 부르겠다. 그 열차 안에 이제 그 검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브로커 깜짝 놀랐겠는데요, 그 순간에. 그래서 브로커가 당장 여기서 빨리 내려라. 내려라. 너무 다행인 거는 그거 실강의를 할 때 기차가 이제 거의 플랫폼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딘지도 모르는 열차 역에 원래는 쭉 가서 곤명까지 가야 되는 열차인데 중간에 다 내린 거예요, 7명이 팀이. 우리 윤성 씨 때문에. 저 때문에. 심지어 돈도 못 받았어요. 그게 제일 억울해. 15원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내려서 그다음부터 이제 브로커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이제부터 입만 뻗고 해도 나 안 데려간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너무 이제 한심하게 쳐다봤어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저를 커버를 못한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다음부터는 입에 군내 날 때까지도 말을 못했어요. 계속 이렇게 죄인처럼 제가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한국에 딱 왔어요. 빠밤. 아버지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맞죠. 그때 순간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어떠셨어요?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요? 왜? 아니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갔잖아. 아무리 그 급한 상황이어도 가족은 챙겼어야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원망해서 아버지 만났는데 2년 만에 만났는데 하나원 면회소에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렇게. 아니, 기차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얘기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어져 온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원망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불만을 어디다가 토로할 수는 없고 그때 이제 하나원에서 처음 이제 그 기독교와 이 교회의 어떤 그런 처음 가봤어요, 저는. 어떻게 그 계기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함과 이런 게 있어서 그때 거기 하나원 선생님한테 면회 끝나고 왔는데 너는 아버지를 2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왜 다른 사람들이랑 부둥켜 안고 난리래요. 막 울고 불고. 근데 너는 왜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냐.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된다. 아이고 이런. 그랬더니 일요일 날에 저기 나와봐라 한번. 그래서 이제 갔죠.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이제 그때 아마 신앙생활의 첫 저는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 용서했습니다.
아, 네, 진짜 진심으로. 그 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교회 딱 가셨을 때. 사실 초반에 갔을 때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전혀. 몰라. 아니 세상을 창조하셨고 네.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근데 우리의 죄를 사는데 우리 왜 이렇게 고생 많이 했어?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했어? 막 이런 불만이 있고 전 초반에는 굉장히 뾰족한 아이였어요. 계속 질문하고 굉장히 그러면서 좀 오랫동안 그리고 제가 또 미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 저만 이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저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네, 아울리치를 한 네네. 6개월 동안 이제 그 알래스카에 가서 한 적이 있어요. 오, 야, 그래서 거기서 대단하다. 좀 많은 거를 깨달았어요. 나보다 더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네, 그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그냥 어려움인데 그게 다 그냥 누구나 겪는 일이구나. 네, 나한테도 그러면서 또 그런 하나님의 어려움이 사랑을 깨닫고. 네. 그러면서 좀 많이 깨달았죠. 네. 사실 뭐 신앙생활 저희도 그렇지만은 정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맞아요. 있고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높낮이가 있잖아요. 신앙에도 그렇죠. 굴곡이 있는데 우리 유성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르다가 만났어요. 네. 신앙생활 해오셨어요. 네. 높낮이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신앙에서도. 요즘 신앙생활은 좀 어떠신지? 요즘에는 조금 그 예전에 비해서 제가 신앙생활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를 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그러니까 잡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심지어는 주말에도 일을 해요. 주말에도 교회 못 가요? 교회 이제 고객들이 전화 오면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상담을 또 해야 되니까. 고객들이 전화 오면 이 시간에 교회를 가야 되나 고객을 만나러 가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자꾸 찾아와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걸 좀 현명하게 하는 방법들도 요즘 좀 체득을 하고 있어요. 네, 고객들한테 예전에는 그냥 다짜고짜 가겠습니다. 라고 가거든요. 네. 근데 고객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배를 갔다가 2시에 끝나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냥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갔더니 그 고객님도 자기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줘서 자기는 더 믿음이 가서 오늘 오면은 저 상담만 받으려고 했는데 계약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솔직한 게 배려예요. 그래서 솔직하고 또 내가 하는 내 어떤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오픈해서 얘기를 하는 게 요즘에는 훨씬 이게 사람들한테 진실성으로 다가가는구나 알아가고 있어요. 맞아요. 네. 목사님 이럴 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근데 좀 말씀해 주시면. 사실 진짜 우리가 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네. 이게 은혜가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사실 은혜가 다 보이거든요. 그렇죠. 옆에 분 얼굴 바라보세요. 네. 보여요, 안 보여요? 아유, 엄청난 은혜들이. 네. 교회 안 다니시면 다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가 감춰버리면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정말 저렇게 내가 내 신앙을 지켜서 정말 솔직하게 다가가면 하나님의 예배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간증들이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방송을 보신 분들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다른 일 때문에 그걸 먼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러 가셨잖아요. 제가 정말 그렇게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아멘. 네. 이야기 나눠주신 유성 씨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주님의 축복이 우리 유성 씨의 삶에 계속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본캐, 북캐, 남북한의 이중생활, 남북한의 N잡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북한에서 N잡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수다. 이것. 과연 북한에서 보시겠습니다. 정답. 잽싸게. 정답. 뇌물. 우와. 잠깐만. 이거 우리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혹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뭐 네. 돈이 있어야지. 우리 그럼 선아 씨 정답 맞나요? 그렇죠. 뇌물과 불법. 불법. 하나 더 있습니다. 뇌물 불법. 목사님 말도 못 하셨어요. 넌 눈치. 눈치 가야지. 기본. 그거는 디폴트예요. 필수는 뇌물과 불법. 네. 북한이 이 나라에서 이 배정한 일 아니고 나라에서 이렇게 배정하잖아요. 그 일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장사나 사업이나 다른 일을 하려면 뇌물을 당연히 줘야 되고 불법도 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어떠세요? 북한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턴의 사법칙이
존재한 날. 뉴턴의 뉴턴의 삼법칙까지 있잖아요. 네네네. 사법칙이 있어요. 사법칙이 뭐예요? 네, 사법책. 뇌물을 고이면 네. 물체는 움직인다. 물체가 권력자. 야 세상에.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에 뇌물이 따라다녀야 돼요. 내가 여기서 여기를 가려고 해도 뇌물. 내가 여기서 저기를 가려고 해도 뇌물. 뭐 어떤 때는 뭐 집안 기둥뿌리 뭐 3개를 갖다 바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그 정도로. 예. 예. 뇌물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83 노동자라는 게 있다면서요. 이건 또 뭐예요? 그게 이제 김일성이 8월 3일 날 방침을 뭐 말씀을 교시하셨다 그래서 뭐 83이라고 말씀 같은 소리 하고 앉아. 83이 뭐냐면 그러니까 좀 몸이 불편한 분들이 원래 직장을 출근할 수 없으면 집에서 그거를 뭐 장갑을 만든다든지 양말을 만들어서 그렇죠. 전후복구라든지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요즘엔 너무나도 멀쩡한 사람들이 83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체계하고 지금 안 맞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뭘 하냐? 그 83에다 걸어놓고 장마당 나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고 대신에 이제 낮에는 그걸 이제 나가는 것처럼 걸어만 놓는 거죠. 적을 걸어놓고 돈 벌어서 거기다 뇌물을 줘서 그러니까 이거 딱 매여 있으면 장사를 못 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교사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제일 먼저 굶어 죽은 게 이제 교사들이 먼저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굶어 죽었거든요. 그런데 당에 불충성하고 불성실하게 임했던 사람들 다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교원들도 나와서 장사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속을 엄청나게 떴죠. 그러니까 그걸 좀 합법적으로 해보려니까 이런 83에도 걸어놓고 어디다가도 안전부에다가도 걸어놓고 보이부에다가도 걸어놓고 해서 이제 뇌물을 갖다 주면서 자기 그 적을 보호받는 거죠. 네, 안 잡혀가야죠.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됐어요. 네. 그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북한 사람들은 그냥 다 굶어 죽기 딱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편 장사, 도강에서 밀수, 예, 총 깨끗해서 돈을 번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전부 아편 장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당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그냥 굶어 죽어야 돼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순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 이거 하나만 해라 그럼 다 굶어 죽으니까 그렇다면 북한에서도 여러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엔잡러가 돼야 되는데 엔잡러였었던 분 계세요? 북한에 뭐 다 거의 엔점너라고 하시지만 북에서 사실 고난의 행군 이후 90년대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지 이상의 일은 하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한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한류가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시고 중국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 계시다가 올 때 항상 가지고 오는 게 이제 한국 드라마, 음악, 영화를 한 편씩 이제 가지고 옵니다. 몰래 가져오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이렇게 빌려주면 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집에 앉아서 복사를 쫙 합니다. 한 20개씩. 야 대단하시다. 네. 복사를 쫙 해서 네. 우리 유나 씨처럼 네. 세상 멀쩡 모르고 집 성분 좋은 세상 차, 멀쩡 모르고. 네, 토대 좋은 이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네. 한 편만 줘요. 똑같구나 내가 다. 유나야. 제가 자. 그렇게 당했어요. 그래서 딱 해서 보면 초반에는 이제 기겁하죠. 이건 미쳤어 이거? 이러면서 신고한다고 막 난리예요. 그렇지. 근데 일단 봐. 보면 일단 봐. 중요한 건 그냥 재미없는 편을 안 보여줘. 자극적인 걸 하나 딱. 네. 제가 그랬어요. 그 성애견의 부모가 누군지 이렇게 알려줄까 말까 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가져라. 와. 아니, 제일 이거 엑기스 편을 줍니다. 그럼 이 친구는 신고하겠다고 길이길이 날뛰다가 한 편을 딱 보고 나서 저한테 굉장히 온순해져요. 유성아, 다음 거 제가 다음 편 없겠니? 앞편보다 더해요. 세상에 공짜 어디 있니? 5,000원. 5,000원. 그러면 가지고 와요. 뭘 해서든. 맞아. 아버지 주머니에 손 넣어서 가지고 옵니다. 나도 야, 훔쳐갔어. 진짜 나빴. 나도 훔쳐다가 빌려. 무슨 소리야? 한류 전도사인데요, 제가. 무슨 말씀이세요? 나빠다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지고 오면 5,000원, 10,000원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이 DVD, 그 한국 드라마, 영화, 심지어 이제 음악까지. 근데 이거는 사실 끝이 없거든요. 한 편만 있으면 복사를 100개, 200개를 계속 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드리는 어떤 그
원금 대비 이 돈이 많이 수익이 많습니다. 예. 그렇지,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겠네요.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이 것들은 참 신식 장사를 했네. 이것들은 그럼 어떤 장사? 네. 저도 북한에서 엔잡러였는데 그런 것 같아요. 계절 장사를 했어요. 국경에 살다 보니까 봄이나 가을에는 밀수를 하고 중국 가고, 근데 이제 장마철에 또 물이 불어나면 중국에서 고무배가 못 와요. 그럼 그때는 또 손을 빨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시장에 가서 공업품을 넘겨받아서 팔고, 그리고 또 봄에는 이제 공업품을 다 사가지고 시골에 가다가 가을 내기를 쫙 뿌려놔요. 그럼 나올 때 차가 빈 차로 나와요. 북한은 하 먹을 때잖아요. 쪽나무를 싣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막 엔잡러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게, 북한에 있을 때는 좋고 저를 되게 보고 덜꼭대기 올려놔도 살 여자다, 난돌이다 이렇게 해서 전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남조선에 딱 왔잖아요. 오자마자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 분이 또 저를 예쁘게 보시고 중매를 딱 나섰는데 너무나 마음에 드는 남자 온 거예요. 야, 드디어 내 남조선 남자랑 마주 앉았구나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날 진짜 예쁘게 입고 이렇게 다섯옷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밀수를 했습니다. 밀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왜냐면 네, 북한에는 그 밀수가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버무려 갔어요. 근데 그 중매꾼이 밀수는 여기서 그게 나쁜 범죄래요. 왜 범죄를 하고 왔다고. 아, 그래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북한에서는 이게 살 수 있는 눈이 도는 사람이 하는 행위지만 남한에서는 이게 범죄구나. 그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은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중국 가고 소무역을 했다. 소무역. 예, 그렇게. 예. 근데 이게 다 그래가지고 이게 남과 북의 문화가 다르고 법적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금방 와서는요 실수에 실수를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운 남자 놓쳤다. 야, 밀수 한마디에. 네, 범죄자가 됐죠.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선아 언니 이야기 듣다 보니까 남북한의 차이점을 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엔잡러는 남한에서는 내 능력을 좀 더 발휘하기도 하고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하는데 북한에서는 힘겨운 경제난 때문에 먹고 살기 어쩔 수 위해서. 없이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고,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조절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제가. 조절위원회? 그게 뭐예요? 조절위원회 뭔지 모르시죠? 이거는 정말 북한에서 난돌이, 이 선화보다도 더 난돌이 도둑질. 도둑질을 엄청 잘했어요. 조절하는 거예요. 그 도둑질은 나가서 뭐 은행 털고 이런 게 아니라 감자 캐오고 콩이 싹 올라오고 싹 뜯어먹고 그러다가 잡히면 이제 죽을 매를 맞는 거죠. 그래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라도 해야지 먹고 살았거든요. 예. 자, 오늘 그야말로 북한의 단면을 보는 시간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참 직업 선택 또 사회 진출에 대한 어려움 이렇게 겪고 있어요. 탈북민들이. 물론 이렇게 또 각자의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또 영향력을 주시는 이런 탈북민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특히 우리 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탈북민들. 네, 그런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으신지. 그냥 사람들이 날 보면요. 우리 네. 또 특히 탈북민들이 다 같은 고생을 하다 왔으니까 네네. 언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하오? 네.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 막 이래요. 네네.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이 부럽다면 우선 믿음 생활하고 교회부터 가거라. 이건 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얘네들이 언니 뻥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제가 이뤄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저희 남편도 그러고 저도 그렇고 늘 아침마다 기도를 같이 해요. 예. 그럼 짧은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손잡고 가세요. 이거예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없어요. 그러다가 막 힘들면 어떡해요 나 힘들어요. 이게 기도예요 그냥. 네네, 맞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예, 지금 우리가 동탄에 사는데 강서에 있는 교회까지 2시간 운전해 가요. 근데 여기 우리 탈북민 어르신들이 100명이 계세요. 다 80대 거진. 같이 그 교회를 딱 목적해서 가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이젠 나이도 많이 계셨으니까 고향 생각을 하면서 아들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면서 많이 좀 기도하실 때 우셔요. 그때마다 우리가 고향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러니까 그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야 교회 가면 하나님
하나님 만나러 나오신 건 맞잖아요. 오늘은 순실이하고 오늘 영접하는 날이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막. 그래서 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항상 하는 말이 내 순실이 보고 믿음 생활 한다 진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셔. 막 이렇게 그래서 나는 거기서 힘을 얻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구나. 이거를 실생활로 우리 믿지 않는 분들한테 많이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죠. 박수 한번 너무 멋지다. 와, 진짜. 아, 너무 은혜가 되네요, 진짜. 오늘 그 남북한의 이중생활이란 주제로 엔잡러들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성경에도 엔잡러가 있는 거 아시죠? 오. 목사님, 뭐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다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네. 그 초대교회 사도이면서 네. 또 텐트 메이커로 유명한 사도 바울. 바울. 예. 사도 바울이 텐트로 이렇게 이제 번 돈을 가지고 네. 하나님을 전하면서 정말 그가 어떻게 그 번 재정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는지 재정을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치 있고 또 너무 귀하게 쓰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오신 분들도 정말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재정들을 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다양한 재능을 펼치고 있는 우리 통일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계속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외쳐볼까요?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